예, 여러분들 요즘 뭐 코로나 전국 잘들 지내고 계시죠? 늘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코로나에 관한 걱정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공부의 진실 시리즈 중에서 인지 능력과 비인지 능력에 관한 얘기를 좀 정리할까 합니다. 사실 이제 IQ 테스트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의 그 학업 성취도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통해서 능력을 재는 것을 우리 이제 인지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에 반해서 아이들이 어떤 인성과 관련된 거, 뭐 자제심이라든가 끈기라든가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이제 우리 비인지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인지 능력과 비인지 능력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PPT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PPT를 한번 같이 공유를 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다 꼬이네요. 오랜만에 보니까. 어, 우선 오늘 그 말씀 나눌 그런 인지 능력과 비인지 능력은 뭐 여러 우리 학부모님들도 또 이 같이 동참하는 선생님들도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뒤에 가서 정리하기로 하고요. 우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유치원 교육을 제대로 우리 배웠을 때는 어떻다 그랬어요? 그렇죠. 학습 능력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과연 이게 얼마나 갈까? 계속 평생 동안 그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그 큰 의미가 없고 또는 정체가 된다든가 또 그런 제대로 된 유치원 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과 차이가 없는 건 아닐까 뭐 등등등 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실험을 정리한 그래픽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 위에 있는데 이제 왼쪽이 남자 아이들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여자 아이들의 그 IQ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 걸 본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 이게 이제 실험군으로서 제대로 된 유치원 교육을 받은 그런 아이들에 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연령에 해당되는 6세 이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그 유치원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남자의 여자의 할 것 없이 다 지금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기 보실 수 있죠? 예. 이렇게 높습니다.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요 밑에 검은색으로 표시된 것이 뭐냐면 그냥 제대로 된 유치원 교육을 받지 않는 그런 아이들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 유치원 그 연령에 해당될 때는 제대로 된 유치원 교육을 받는 아이들과 현저한 차이가 있지만 이제 주로 남자아이들 8세 또 여자아이들도 주로 이제 그 유치원이 지난 요 8세 가까이 되면 어떻습니까? 별 차이가 없거나 또 오히려 남자의 경우에는 더 높은 데이터가 나왔어요.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 8세 이후가 되면 인지 능력에 대한 영향이 많이 감소된다. 유치원 교육을 제대로 받아도 말이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에 있어서 그 경향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8세 이후에 유치원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뭐 대조군인 아이들은 어떻게 그 처리가 되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8세 이후에 별 차이가 없고 여학생도 마찬가지더라. 그러니까 결국 인지 능력에 대한 영향은 이 IQ 테스트 면에서 봤을 때 8세가 되면 사라진다. 지금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한번 그 인지 능력의 변화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한 한번 설명을 정리한 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다 익히 알고 계시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IQ 테스트, 지능 검사 같은 거 있죠. IQ 테스트나 학력 테스트로 기측되는 능력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통상 인지 능력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제 앞선 자료에서도 있었습니다만 3살에서 8살까지는 인지 능력이 제대로 된 유치원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앞선 자리에서도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죠? 여기 그래프에서 보셨죠? 그런데 8세 이후가 되면 서서히
사라져서 유치원 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과 크나큰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검은선과 흰선. 심선이는 붉은색이죠. 그래서 유치원 교육을 받은 아이들도 8세 이후가 되면 그 영향이 감소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지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어렸을 때 유치원 교육이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되는 효과가 아닐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암시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정리를 해놓은 게 유의점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도 정리했었습니다만 그 아주 좋은 프로그램, 유명한 페리 유치원 프로그램은 인지능력에 끼치는 영향이 좀 단기적이잖아요. 8살 이후에는 그것이 영향을 크게 안 미치는 걸로 나타나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습 능력이나 그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소득, 연소득이나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를 차지하는 취직 문제, 고용 같은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페리 유치원 프로그램이 인지 능력에는 8세 이후에는 별로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은 걸로 나타났어요. 분명히,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리 유치원 프로그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다르게 나타나더라. 좋은 면으로 나타나더라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이 아이들의 어떤 면을 변화시켰을까? 뭐가요? 페리 유치원 프로그램이 말이죠. 그래서 뭘 어떻게 변화시켜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 인지능력은 분명히 8세 이후가 되면 분명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자료 하나, 표 하나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인지능력에 이제 그 좀 대비되는 비인지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만 일반적으로 요 옆에 보면 그 자기 맡은 일 끝까지 한다든가 의욕적이고 끈기가 있고 그다음에 자제심이 있고 의지력이 강하고 이런 게 쭉 나오죠. 또 사회성이 있다, 리더십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비인지 능력 영역에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학술적인 호칭과 일반적인 호칭을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성교육 분야, 인성 분야에 해당되는 게 이제 주로 비인지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리 유치원 프로그램을 받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 일자리라든가 그다음에 소득 등등해서 계속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8세 이후에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게 나타나는 것은 그 이유가 뭘까? 이제 벌써 비인지 능력이란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아마도 이 비인지 능력 때문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뒤에 바로 설명이 이어집니다. 여기 나오네 바로 페리 유치원 프로그램으로 개선된 것이 뭐냐 도대체 그게 바로 비인지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비인지 능력. 그래서 앞서 우리가 정리한 것처럼 비인지 능력은 인성 분야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기질 및 성격적 특성과 관련된 것 이것이 바로 비인지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몇 개를 여기 써놨는데요. 인내력이 있다라든가 사회성이 있다라든가 의욕적이다. 자제심이 있다, 끈기가 있다, 리더십이 있다. 앞서 그 표에 많이 표시가 돼 있었죠. 바로 페리 유치원 프로그램이 이런 부분을 길러줬다는 거예요. 그 유치원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서. 그래서 밑에 보면 비인지 능력은 인지 능력 형성에 일정 역할을 수행하고, 그러니까 비인지 능력을 갖추고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거나 이런 데서도 어떤 도움을 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나아가서 비인지 능력은 이제 성장했을 때의 수입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습 능력 및 취업 형태 등 노동시장에서 보일 성과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유튜브에서 다른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우리가 인지 능력 향상에만 신경을 써서 학부모나 선생님들이 그 교과 학습만 가지고 아이들을 닥달할 것은 아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같은 인지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하는 데 키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비인지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요. 바로 성공의 열쇠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틀린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페리 유치원 프로그램을 잘 받은 사람들이 나타낸 결과를 가지고 일단 이렇게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성공했을까? 어렸을 때 8살 이후에는 인지 능력이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게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도 잘 모든 게 이렇게 원만하게 갈까? 그것은 바로 페리 유치원 프로그램이 비인지 능력을 제대로 잘 길러줬다. 그런 반증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설명이 또 이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을 좀 더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도 보실 때 좀 피곤하실 텐데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성실함이나 인내심, 사교성, 호기심 등등등 이런 것을 비인지 능력이라고 하는데 비인지 능력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배우는 것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인지 능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공부하고 운동하고 뛰고 놀면서 배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원이나 이런 데서 어떤 그 보습학원 같아서 교과 학습만을 시켜주는 이런 데서는 기르기 어려운 그런 분야가 바로 비인지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바로 우리 학교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장소가 아니다. 이 공부라는 것은 이제 교과 공부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고 비인지 능력을 기르는 곳이다. 이게 왜 학교가 필요한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뭐 학교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건 좀 단견이고요. 결국은 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주는 과제가 그거예요. 바로 아이들에게 교과 학습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도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교과 학습도 우리가 시켜주지만 결국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동아리라든가 뒤에도 나옵니다만 동아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렇죠. 비인지 능력을 길러가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학교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예를 하나 드러났는데요. 이제 대학을 갔다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뭐 다시 재수를 한다든가 이런 그 중퇴율 또 관둔다든가 이런 게 있죠. 그죠? 대학 중퇴율을 조사를 해봤을 때 미국의 경우에 SAT 아시죠? 대학 들어가는데 필요한 성적. SAT 성적이 좋은 경우와 출신 고등학교 수준에 관계없이 학생부 기록 성적이 좋은 경우 학생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SAT 교과 성적이 좋았던 애들보다 학생부 성적이 좋은 곳으로 들어왔던 학교에 입학을 했던 아이들이 중퇴율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공부만 잘해서 왔던 애들은 중퇴율이 높더라. 그런데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학생부 성적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성실하고 그죠? 열심히 하고 이런 아이들이 대학에 와서도 적응을 잘하더라는 거죠. 요거는 재밌게도요. MB 정부 때 요즘 이제 수시에 해당되는 거 있었죠. 그죠? 우리 뭐 입학사정관제라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인데 그걸 왜 하느냐 뭐 비판도 많이 받으면서도 그때 당시 이렇게 밀어붙여서 한 정책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입학사정관들이 비록 뭐 교과 성적은 좀 낮더라도 가능성 있고 그런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발굴해서 뽑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카이스트도 그렇고 포스텍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그 대학을 찾아가서 실제로 그 운영한 그 결과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실제 그런 게 맞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학교로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 입학사정관 한 분이 종단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수능 성적으로 들어온 아이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논술로 다 들어온 아이들 그리고 학생부 전형으로 들어온 아이들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중퇴율이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수능 성적 좋아서 왔던 애들이 상위권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중퇴율이 제일 높았고 제일 낮은 애들이 학생부 그 전형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제일 중퇴율이 낮고 열심히 하더라는 거죠. 또 성적도 들어올 때에 비해서 많이 향상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그런 그 데이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것은 똑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부 성적이 좋다는 것은 그 아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생활을 굉장히 성실하게 한 아이들이고요. 그런 아이들은 결국 교과 학습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게 바탕이 돼서 말이죠. 그래서 중퇴율이 낮더라. 이 앞에 나와 있는 정리가 또 돼 있네요. 그죠? 고교 시절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갖출 수 있는 비인지 능력.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에서 가능하다.
비인지 능력을 기르는 게 말이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은 학생 구성질이 좋은 아이들은 성실하고 그다음에 선생님과의 관계도 좋고요. 그다음에 어떤 계획적이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운 것을 그 계획대로 실행하는 능력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좀 높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밑에 참 하고 싶은 얘기가 써 있어요. 그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자기관리하지 못하고 적극성과 성실함이 부족하며 사람들과 소통 능력이 떨어지면 사회에 성공하기 어렵다. 이거는 뭐 진리죠.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가는 그런 대학 출신들만 요직에 가고 또 중요한 자리에 다 간다면 나머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일종의 루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인지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어떤 아이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100번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강조가 됩니다만 학습 능력 이외의 능력이 이게 뭐예요? 비인지 능력이죠. 그렇죠? 사회성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성이 원하는 저 부분 이것이 사회생활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뭐보다? 인지 능력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 어떤 일자리에 들어갔으면 거의 그 아이들의 인지 능력에 차이는 있었는지 몰라도 일단 그 조직에서 뭐 공무원이든 또 아니면 어떤 뭐 회사든 간에 그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사회성이나 이런 거지 거기서 뭐 영어 하나 더 알고 뭐 어떤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고 이것은 꼭 그 해당 전공 분야가 아닌 이상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그 교육하면서 이런 거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도 적어도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해야 되죠. 그런데 요즘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요즘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떤 그 사회에 뭐 이렇게 좀 명망가의 어떤 아이들이 부모의 어떤 그 욕심으로 인해서 뭐 입시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더라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국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입시 제도가 잘못된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비인지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뭐 동아리나 뭐 봉사활동 이런 걸 점수화하지 않아요. 또 이렇게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입시에 반영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 눈앞에 입시에 우리 학부모 아이들은 지금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게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아리 활동도 그 매기를 일끈 뭐라 그랬죠? 그 열정적인 게 없어지고 말이죠. 아이들이 얼마나 그 전에 동아리 활동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자율 동아리라 해서 막 3개, 4개 하는 아이도 봤거든요. 또 선생님들도 그 아이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줬고요. 근데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그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손실이죠. 어떻게 이런 교육 정책을 이렇게 수립해서 하는지 난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육 정책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그저 임시방편적으로 어떤 문제 있으면 그거를 원인에서 그걸 제거를 해버려요. 그걸 제거했을 때 어떤 문제 생기는지 잘 몰랐던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명의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얘기해 보면 어떤 분은 무조건 가면 뭐 수술을 다 떼라 그랬는데 어떤 분을 떼었을 때 어떤 떼어냈을 때 그 다음에 생기는 부작용이 있어서 그것을 떼지 않고 어떤 뭐 약물 치료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아주 그 적정 부위만 이렇게 그 수술요법을 통해서 제거한다든가 이런 걸 하잖아요. 그게 이제 명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또는 교육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도 도대체가 현장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갈지 지금 당장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제를 기를 수 있는 것을 아예 없애버린 거다. 이런 어떤 뼈저림 그런 반성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이 얘기만 나오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이런 엉터리 정책이 나올 수 있었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인지 능력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기르면 되느냐.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생활하면서 기를 수 있다 했잖아요. 자,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볼까요? 우선 비인지 능력의 중요한 거 한 2가지가 이제 여기 제시되어 있어요. 앞에서 다 나왔습니다만 자제심.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시멜로 실험 같은 게 있죠. 이제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콜롬비아 대학의 미셀 교수가 한 실험인데 이제 이렇게 아이들에게 일정 숫자를 나눠놓고 이제 그 마시멜로를 주고 이제 뭐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내가 선생님 어디 갔다 왔을 때 그 다음에 그때까지 먹지 않고 참는 사람은 뭘 더 주겠다. 뭐 이런 실험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랬을 때 거기서 뭔가 이렇게 먹지 않고 참았던 아이들이
계속해서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결국은 성인이 되어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자제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어렸을 때.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끈기입니다. 이 끈기를 갖고 있는 사람, 끈질기게 계속해서 자신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 정진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 자제심과 끈기 두 가지를 비인지 능력 중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열쇠가 바로 이 끈기다. 사실 뭘 하다가 어렵다 해서 그냥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성공할 수가 없죠. 네,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요 자제심과 끈기에 대해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끈기가 높은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나는 저걸 꼭 목표 달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끈기가 강한 사람, 끈기가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도 펜실베니아 대학의 더거스 교수가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비인지 능력을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게 하면 단련할 수 있을까 한번 좀 알아볼까요? 비인지 능력 단련법입니다. 우선 자제심은 중요한 건 이제 두 개만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제심은 우리 그 이렇게 뭐죠? 이렇게 뭐 아령이 됐든 뭐 철봉이 됐든 푸시업이 됐든 또 이렇게 그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운동한 부분의 근육이 그 단련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근육처럼 지속과 반복을 통해서 자제심을 기를 수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마시멜로 실험 같은 것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죠. 참을성 이런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그것이 이제 배양이 된다는 겁니다. 자제심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세히 계획을 세우고 주기적으로 실행 사항을 기록하며 달성도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지속과 반복이고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실제 예를 들면 기록 다이어트. 이제 뭐 저도 원래 그 전에 체중이 뭐 한 88kg까지 나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한 15kg 가까이 14kg죠. 정확히 얘기하면 뭐 조금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요. 저도 이제 한 74kg대로 그한 2년 반, 2년 반 동안에 이제 그 빼왔습니다. 근데 무슨 뭐 다른 사람처럼 대단한 걸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 교회에 말씀드린다면 저녁에 탄수화물 종류를 먹지 않는 것 이것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나서 잘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술을 좀 자주 마시는데요. 그 언제 한번 그 제자 중에 이제 의사로 근무하는 친구한테 얘기를 하다가 야 내가 너무 체중이 불어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선생님 그러면 술을 못 끊으시면 물 안주를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농담만 진담만인데 그게 결국 그 과잉된 영양이 들어가고 그거를 책임을 못 져주니까 이제 살이 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 그거 물 안주로 하면 죽지 그랬더니 이제 그럼 차선책으로 술도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그 술자리에서도 끝날 때 뭐 고기 같은 걸 먹고서도 뭐 밥이나 냉면이나 국수 이런 걸 먹잖아요. 이제 그런 것만이라도 좀 해보지 그 한번 좀 자제해봐라 이런 그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잘 들었고요.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술도 이제 그 곡물로 만든 술 가능하면 안 마시고요. 맥주나 막걸리 이런 거를 가능하면 뭐 어쩔 수 없는 마십니다만 가능하면 안 마시고 이제 소주 종류로 바꾸고 뭐 이런 걸 했습니다.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2년 반 만에 한 14kg가 빠진 겁니다. 이게 처음에 2, 3kg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이제 4, 5kg 정도 빠지니까 뭔가 재미도 있고요. 이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또 기분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차츰차츰 200g, 300g 이렇게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줄어서 지금은 이제 74kg 정도 됩니다. 앞으로도 좀 더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떤 분들은 빼지 말라고 그래요. 나이 먹어서 너무 빼면 못 쓴다고 그래요. 이제 얼굴도 좀 뭐 보시다시피 이제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나이 먹으면 빠지는데 왜 그걸 빼냐. 그래서 어느 말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살이 너무 과잉되게 찐 것이 몸의 건강에는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끈기입니다. 이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그래서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능력이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노력해서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고 믿으며 노력한 아이는 끈기가 강한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사고를 유연하게 하고 능력이라는 게 이제 노력해서 얼마든지 키울 수 있어. 이런 걸 믿고
또 그냥 그런 생각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아이가 결국 끈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그죠? 뭐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독한 마음을 먹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 비인지 능력 쪽은 이제 정신적인 부분이니까 결국은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고 또 어떻게 철저하게 실행을 해가느냐 이런 것이 관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픽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재밌는 그 그래픽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이것도 이제 어떤 교수가 실험을 한 건데요. 이건 일본에서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일본의 경제학자 실험한 건데, 그 어렸을 때 그 인성교육을 이제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인성교육을 했는데, 거짓말하지 않기, 그 다음에 이제 뭐죠? 타인에게 뭐 친절하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잘못 넘어갔네요. 그 네 가지 인성교육이 이제 거짓말하지 않기, 타인에게 친절하기, 규칙 잘 지키기, 열심히 공부하기. 요게 이제 일본에서 아이들에게 요 네 가지 인성교육을 시켰대요. 그랬을 때 그걸 받은 사람과 요런 인성교육을 어렸을 때 받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어떤 그 성인이 됐을 때 연소득의 차이가 있는 걸 보니까 놀랍게도 말이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네 가지 인성교육을 받은 사람 보세요. 결국 이렇게 나오고요. 뭐 숫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만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아예 이런 인성교육 네 가지 중에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과는 결국은 뭐예요? 그렇지,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소득의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뭐 돈만 가지고 얘기해서 좀 뭐합니다만 이제 평균이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한 80만 원 정도가 연소득의 차이가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연령대별로도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거 아닌가. 그래서 맨 왼쪽이 30대, 그 다음에 가운데가 40대, 그 다음에 검게 표시된 게 50대인데요. 이렇게 네 가지 교육을 받은 사람들 보니까 각 연령대에서 다 높더라는 거죠. 30대든 50대든, 그 다음에 40대든 50대, 30대, 40대, 50대 어느 연령층이든 간에 네 가지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의 연소득이 다 높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인성교육이라는 거는 결국 비인지 능력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요 네 가지의 그 예의 범절을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집단, 이런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어땠을까요? 그렇죠. 학교에 가서도, 그다음에 회사에 가서도 이게 몸에 뱄으니까 얼마나 그 생활을 열심히 했겠습니까? 저는 크게는 성공 못했습니다만 나는 어렸을 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할아버지는 그렇게 예의를 많이 따지셨어요. 이게 저는 지금도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내 후배든 아니면 뭐 그전에 뭐 이렇게 좀 도와주는 사람들이든 먼저 보면 내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어떤 분은 인사를 해도 왜 크게 본체만 채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참 그런 사람은 제일 재수 없어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인사를 잘하게 됐냐면요. 할아버지랑 어디 그 자취집 이런데 꼭 저를 데려다니셨어요. 장순이에서. 그럼 겨울에 동네 어른들을 만나잖아요. 내가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만한 분을 만나면 그 겨울 시골 그 길바닥에서 절을 하라고 시키셨어요. 우리 할아버지에겐 절이 인사지 안녕하세요 이거는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와서도 와서 이렇게 넙죽 절을 하면 나중에 다 친구들이 간 다음에 그 친구하고 잘 사귀어라. 그런 애들이 훌륭한 아이다. 뭐 이런 말씀하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인사하는 거를 하도 강조를 하셔서 내가 인사는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뭐 그나마 오늘날 이렇게 좀 그래도 망가지지 않고 생활한 게 아닌가. 크게 성공한 건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도 좀 지금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오늘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의 요지는 비인지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왜냐? 결국 어떤 한 아이가 성인이 돼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키다. 그렇기 때문에 비인지 능력이 인지 능력 이상으로 어찌 보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 능력도 중요한데 인지 능력을 갖추고 난 다음에는 바로 뭐예요? 그렇죠. 비인지 능력을 거기다 겸비를 해야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만 아예 품성을 바르게 잡아주기보다는 시험 성적만 끌어올리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관이 우리 사회 뿌리에 박혀 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그래서 뭐 맨날 어머님들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든 안 하든 학습에 흥미에 있던 어떤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죠? 이게 참 알면서도 그것들을 시정을 못 하시더라고요. 학습 능력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비인지 능력이 아이의 성공에 끼치는 영향을 모르고 과소평가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 그 말씀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 그 선생님이나 부모님들도요.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또 아니면 집안에 또는 아니면 형제들을 보세요. 꼭 학교 다닐 때 뭐 교과 학습 1등 했다 해서 성공합니까? 그건 아닌 건 분명하잖아요. 그걸 무시할 수도 없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인간성 좋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성공적으로 살고 어려운 분들도 도와주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분이 굉장히 여러 볼 수 있거든요. 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비인지 능력을 단련할 수 있는 수단이 뭐다? 바로 동아리와 봉사활동이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떠냐? 말씀드렸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그나마 동아리나 봉사활동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공부에 지장이 있다 해서 너무 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럴 때 좀 신중해야 된다. 물론 아이들이 너무 거기에만 빠지고 공부를 하지 않고 막 얼려다니기만 하고 그런 걸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이제 그걸 뭐라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습 능력만 키워주려다가 아이 인생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비인지 능력을 길러줄 기회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은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뭐 안 된다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그 인지 능력과 비인지 능력을 비교해 가면서 아이들의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인지 능력이 어떤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비인지 능력이 왜 중요한지를 강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참 뭐 아까 그 얘기를 하다가 이게 입시에 매몰되다 보니까 요즘은 뭐 우리나라는 그 유치원 교육부터 다 이 대학 입시와 연계되다 보니까 교육 기사를 쓰는 교육의 기자님들도 자기 자식 교육에 있어서는 늘 걱정하시고요.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해주는 선생님들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참 자유롭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같이 설렁설렁 아이를 놔먹였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오히려 뭐 좀 옳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좀 약간 송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거 하나는 비인지 능력을 길러줬을 때 그 아이가 인지 능력도 뛰어나고 그랬을 때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더 유리하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서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요즘 이제 보면은 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뭐 어느 충북인가요? 어디서 이제 이렇게 건의를 했고요. 거기 이제 그 지역의 학교에서 이제 뭐 학급당 인원을 20명 이하로 뭐 해둬라. 뭐 그렇게 법적으로 해달라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또 그건 많이 나왔었죠. 그동안에도요. 그래서 이 소인수 학급이 과연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줄여서 예산을 많이 투입했을 때 얻는 효과가 크냐. 뭐 이런 거를 옳고 그름이 아니고요. 과연 또 학습 어떤 효과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영향 때문에 뭐 영향이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나눠봐야죠. 우리가 뭔가 제대로 알고서 뭐 얘기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학급당 아이가 적으면 뭐 모든 게 잘 지도할 수 있다. 또 뭐 선생님들이 업무가 많아서 그렇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학급당 적정 인원도 좀 다 다르거든요. 우린 20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도 다르고 일본도 다르죠.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